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회째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의 두 번째 제안으로서 경비용역비 절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인건비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비용역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을 채용해서 아파트의 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까요?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회사나 입주민 대표회의 임원이나 관심 있는 입주민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모든 아파트가 경비원을 둔다는 것이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비원이 아파트에 근무하게 된 동기는 참 너무 우스운 사연이 있습니다. 즉 1984년경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란 것을 처음 제정하면서 아파트가 고층화된 곳에 승강기가 설치되자 법으로 승강기 있는 곳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아파트 현관에는 관리원 또는 수위를 두었는데 일부 고급 아파트에서 서민 아파트와 차별화를 위해 경비회사와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일반 서민 아파트에서도 이걸 모방해서 다들 경비 용역으로 바꿔가지고 고급 아파트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 오늘날 모든 아파트가 경비원을 당연히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현관마다 경비실이 있었고 경비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경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 등으로 개정되고, 그때 안전관리원 배치 의무가 법조문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은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었고, 또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경비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비업법에 의해 경비원을 채용하면 경비용역회사는 물론이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까지도 경비업법에 따른 제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에게 경비 고유 업무의 이외의 일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원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도로 청소, 낙엽 처리, 잔디 깎기 등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경비업법에 위반이 됩니다. 밑에 경비업법을 한번 읽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2항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비업법 제28조 2의 벌칙사항으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제65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엄한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금도
계속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아파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관계자들이 이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원인이 있겠지만 만에 하나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감정이 생긴 경비원이 이를 경찰청에 고발하게 되면 부당한 지시를 한 해당자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와 주민 대표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아파트의 보안이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경비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 업무에 굳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을 채용하라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호칭을 수의라고 하든 관리원이라고 하든 방법요원이라고 하든 계약서에 자유로 명시하고 채용하거나 용역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명칭을 쓰든 최저임금 이상은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또는 재반수당 등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관리원이든 경비원이든 명칭에 상관없이 1인당 용역비가 평균 275만 원 정도는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경비원이 정문, 후문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2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 4명이 필요한데요. 이 4명을 채용했다면 이때 월간 용역비는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연간 1억 3,200만 원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청소 용역비와 일반 관리비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는 매우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비를 절감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경비 용역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법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생소한 내용이지만 자율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자율방법 용역은 이제 공동주택에 한정해서 경비 용역계약을 자율방법 용역계약으로 용역계약 방법만 변경한다면 관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율방법 용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동주택의 생활지원 업무에 참여하고 활동하게 하는 용역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전문 인력 용역회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인력을 관리해주는 형식인데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방법 및 생활지원 업무에 참여시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자원봉사자는 관리 용역회사가 전적으로 모집 및 운영하기로 약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용역 방식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근무시간만큼 활동비를 지급할 뿐 연차나 퇴직금, 4대 보험 등 간접노무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비용역비에 비해서 3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경비원 한 명의 용역비가 275만 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이때 자율방법 용역으로 할 경우는 19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원을 감축한다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도 짜내는 심정으로 절감 방안에 골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면 충분한 관리 인원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도 과거의 경비 용역비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자율방법 용역의 운영 시스템과 인력 관리 방법은 모두 합법적인 규정 내에서 실행되는 것이며, 이 방법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명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서 더욱 믿을 수 있는 용역 계약 방법이라고 팁으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특허 방식의 운영 시스템과 요령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한 내용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욕먹는 것이 겁이 나서 구태의연한 방법만 계속 고집한다면 마음도 고생하고 돈만 헛되이 낭비하는 아파트 관리가 될 겁니다. 이제는 공동체 생활에 협동과 자주, 자립정신이 또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